네,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시청자 여러분, 예술문화작품과 피부 이야기 MC를 맡은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예술문화 작품 속 피부 이야기, 오늘은 여드름 편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시죠? 과연 옛날에도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품에 나타난 피부 질병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김정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피부과 김정은입니다. 자, 일단 작품부터 만나볼게요. 이번 작품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작품입니다. 조선시대는 이른바 초상화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르게 그리면 그건 다른 사람이다. 라는 숙종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이는 그대로 그려서 이 피부 질환들이 매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섬의수의 초상화를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드름 흉터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포토샵을 할 텐데 말이죠. 현대 피부과 전문의들이 말하길 코의 흉터는 성인 여드름을 알았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초상화는 정확한 묘사와 기록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흔적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작품은요. 여러분도 익숙하실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1회차인 가면편에도 등장한 바가 있는 렘블란트는요. 이 자화상을 많이 그리는 화가로 거의 100여 개의 자화상을 거울을 보고 그렸다고 하는 흥미로운 사실도 있죠.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에서도요. 여드름 흉터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렘브란트도 여드름으로 고생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김정은 교수님, 여드름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85% 정도는 일생 동안 한 번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흔하게 생겨서 전 세계 이제 피부 질환 중에서 10가지로 흔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피부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되면서 모낭 속에 피지와 각질이 과도하게 쌓여서 모공을 막게 되고, 이 모공이 막히면 이제 여드름 병인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큐티박테리움 아크네라는 균이 잘 증식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균이 증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염증 반응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서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여드름 같은 경우는 네.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좀 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여드름은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환경적인 그 요인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던가 뭐 스트레스 같은 심리 상태, 또 뭐 수면이나 음주 흡연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화장품, 뭐 환경 오염, 뭐 이런 기후인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섬의수와 렘브란트 모두 여드름 흉터가 지금 확연하게 또 보이잖아요. 네. 여드름 흉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나타나나요? 섬해수 초상화에서 보면 이제 부위가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부위인 피지샘이 밀집해 있는 코나 입이나 턱에 흉터가 집중돼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연하게 여드름 흉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이 지나간 자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불긋불긋한 붉은 자국, 거무칙칙한 색소 침착이나 이제 볼록 솟아오르거나 패인 흉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은 이제 이 세 가지 모두를 이제 여드름 흉터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붉거나 거무칙칙한 이런 평평한 병변들도 여드름 흉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도 조금씩은 좋아지는 그런 그 경과를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솟아오르거나 이제 패인 흉터가 보이는 경우에는 네. 거의 대부분 자연적인 호전이 좀 힘들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섬에서 초상화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패인 흉터와 좀 붉게까지 변한 네. 자국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드름 흉터가요. 저도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드름이 생길 때 초기에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해서 염증이 아닌 이제 비염증성의 각질이 박혀 있는 그런 병변이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는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염증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염증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손상을 회복하려고 혈관이 그 자라나면서 이제 붉어지는 이런 홍반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또 멜라닌 세포도 자극을 받아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인 흉터는 염증성 여드름이 좀 더 진행하는데 방치했을 경우에 제 피부의 표피와 더 깊은 층의 진피 조직이 손상을 입어서 그 피부 지지 조직이 이제 손상되어서 이제 파인 흉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드름 흉터가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염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뭐 생활습관 교정, 식습관 교정, 바르는 연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먹는 약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레이저 치료라던가 메디컬 스킨케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을 병행해야 됩니다. 바르는 약은 대표적으로 뭐 국소 레티노이드나 항균제, 항염제 이런 성분들이 피지 분비를 줄이고 뭐 염증을 줄이고 이런 작용을 하고요. 먹는 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생제나 아니면 국소 레틴, 그 먹는 경구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그런 약품들이 여드름의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차단해서 여드름을 치료하게 됩니다. 예방하는 것도 좋은데 네. 이미 또 생긴 흉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평한 그런 흉터들은 색깔에 따라서 이제 붉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을 타겟하는 V빔이나 뭐 IPL, 룸퍼스, 엔디아그 이런 종류의 레이저를 여러 차례 하면 많이 완화가 되고요. 색소 침착의 경우에도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색소 레이저들 레블라이트나 포토나 같은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뭐 색소를 연하게 하는 연고를 같이 도포하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페인 흉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지구조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새로 자극을 주어서 새살이 제대로 차오르게 하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프락셀 레이저나 미세층 구주파, 뭐 크로스 시술이나 서브시전, 히알루론산 필러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을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시술하게 됩니다. 피부 흉터의 그 특성이나 피부 타입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적합한 치료법들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여드름을 완전히 정복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선시대 선비와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도 여드름으로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묘하게 또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꼭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술문화작품과 피부 이야기 주사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또 유익하셨다면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같이 안녕할까요? 고맙습니다.